24시간, 1440분, 86,400초.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매일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계는 매일 같은 속도로 움직이죠. 하지만 가끔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에게 겨우 11시야? 언제 퇴근 시간이 오지? 굉장히 시간이 느리게 가거나 어쩔 때는 시간이 아예 멈춘 것 같은 경험. 내일 있을 시험 공부를 하느라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부하는데 시계는 벌써 밤 9시를 가리킵니다. 뭐지?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밥도 안 먹고 있는데 왜 배가 안 고프지? 우리의 뇌와 감정이 시간과 공간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인간의 뇌와 감정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이미 지난 과거를 떠올리고 그때 느꼈던 아픔이나 기쁨을 상기시킴으로써 지금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살도록 할 수 있죠. 또한 같은 방식으로 미래에도 살 수 있습니다.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플로우, 몰입이론에서 몰입에 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활동에 완전히 빠져 시간 감각을 잃는다. 자신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고 활동 자체에만 몰두하게 된다. 활동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자체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얻는다. 주변의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현재 활동에만 집중한다. 행동과 생각이 하나로 통합되어 자신마저 있게 된다. 몰입은 최적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행복과 성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죠. 한마디로 몰입은 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놀이를 할 때는 근심이나 걱정을 다 잊고 오직 놀이에만 집중하잖아요. 게임에 빠진 사람들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밥 먹는 것도 있고 오직 게임에만 미쳐 있는 것처럼 다른 것을 다 잊고 현재를 오롯이 즐기는 상태가 바로 몰입이라고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황논문 교수님이 쓴 몰입이 있죠. 몰입은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마치 시간과 공간을 잇는 듯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고도의 감정적 몰입 상태는 목표 달성에 아주 중요하다.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문제 해결에 깊이 빠져드는 상태를 통해서 원하던 것을 성취하게 된다. 그러면서 고도의 몰입 상태에서는 생각을 하다가 가수면 상태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가수면 상태는 선잠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선잠이 아이디어를 얻거나 집중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몰입 상태가 뇌파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뇌파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알파파는 우리 뇌가 이완되면서 창의적으로 활동할 때 나타납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눈을 감으면 시각 정보의 압력이 차단되고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뇌파가 느려져서 알파파 상태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간 알파파는 신체에 긴장이 풀려 있으면서도 의식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때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천천히 생각하는 때이죠. 이 상태에서 뇌파가 더 느려지면 세타파가 나타납니다. 꾸벅꾸벅 졸거나 잠이 들기 직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잠이 든 것입니다. 세타파 상태인 이때가 아이디어가 가장 잘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도 세타파와 알파파가 모두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조용하게 산책을 즐기거나 해질녘에 자연을 감상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명상이나 요가가 힘들다면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뇌파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2-3초간 숨을 멈췄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호흡하면 몸이 안정되고 알파파가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떠오르는 잡념을 내려놓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나 새소리나 파도 소리와 같은 자연 소리를 듣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짧게 낮잠을 자는 거나 짧은 휴식 중에서 몽상에 빠지는 것 또한 세타파를 자극합니다. 우리가 멍 때린다고 하죠. 멍 때리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는 것이 뇌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책상에 기대거나 조용한 공간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눈을 감고 머리를 비워보세요.
그러면 세타파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궁금해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떠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저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여러분 중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바로 네빌 고다드입니다.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핵심은 상상이 곧 신이다. 신은 바로 인간의 상상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상력을 지닌 인간이 바로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잠재의식을 활용해서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강조했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상상하라. 그리고 그 상상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보라. 그러면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 말만 들으시면 상상만으로 어떻게 현실을 바꾸냐?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상상을 어떤 상태에서 해야 효과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상상을 하는 상태는 몰입하는 상태와 거의 흡사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전제의 법칙에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선 강렬하게 불타는 욕망, 갈망, 열망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자신과 달라지기를 강렬하게 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열망이 성공하고자 하는 의도와 결합해서 행동을 유발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육체적으로 무력한 상태를 만든다. 졸린 듯한, 잠자는 것과 비슷한 상태. 하지만 여전히 의식을 지니고 있는 상태. 나른하면서 살짝 졸리지만 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 이런 육체적 부동 상태는 절대적 고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몸은 정지하고 감각의 문이 외부 세계에 닫힐 때 더 거대한 마음의 에너지들이 폭발적으로 분출된다. 마지막으로 그 상태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될 일을 미리 상상 속에서 경험한다. 상상은 당신이 추구하는 것을 현실로 안내하는 문이다. 그냥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상상하는 것을 상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에 의해서 통제된 상상만이 진짜 경험을 위한 제대로 된 상상이자 제대로 된 시각화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이미 이루었다는 강렬한 상상과 감정을 통해서 잠재의식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네빌 고다드가 강조한 핵심은 졸음과 깨어남의 경계입니다. 잠들기 직전 약간 졸린 상태.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의 상상이 잠재의식에 강력하게 새겨진다고 하죠. 이 상태에서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생생히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이나 원하는 직업이 있다면 이미 그 직장을 다니거나 이미 그 직업을 가진 자신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모습, 직장 동료와 나누는 대화, 거기에서 얻는 만족감과 성공에 대한 기쁨까지 느껴보는 거예요. 네빌은 우리가 잠재의식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할 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상상력의 힘을 강조한 네빌 고다드, 그리고 뇌파의 특성을 활용한 몰입의 힘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 황논문 교수. 두 사람 모두 약간 졸린 상태, 신체가 이완된 상태에서 잠재의식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빌은 잠재의식에 상상력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인 상상을 강조했습니다. 황논문 교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입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라고 했죠. 둘 다 집중과 반복의 힘을 통해서 뇌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빌은 상상할 때 반드시 그 감정을 느끼라고 했습니다. 황논문 교수 역시 몰입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한 동기와 열정을 느끼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죠. 결국 감정이 우리의 뇌를 움직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미 목표를 이룬 것처럼 미래의 내가 이미 된 것처럼 지금 현재를 살라고 했습니다. 미래는 이미 현재에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죠. 황논문 교수 역시 몰입은 현재에 전적으로 집중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칙센트 미하이 교수 역시 긴장은 낮아지고 집중력은 높아진 이완된 상태를 요구합니다.
이 점은 네빌 고다드나 황노문 교수의 접근법에서 언급된 약간 졸린 상태와 유사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몰입을 제대로 하는 방법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하죠. 억지스러운 것이 아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내가 재밌는 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난이도와 자신의 능력의 균형을 잡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너무 쉬우면 금방 지루해지고, 그렇다고 그 과제가 너무 어려우면 스트레스나 좌절감이 쉽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에서 약간 어려운 과제를 잡고 그것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클리어를 하는 겁니다. 인생도 재미있는 게임처럼 약간 더 어려운 단계로 올라가면서 즐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가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는 느낌과 보상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집중할 때 사실 우리가 가진 불안이나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몰입은 진짜 현재에 집중하는 과정입니다. 상상 역시 진짜 현재에 집중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요즘 아침마다 러닝머신을 하는데 처음에는 10분만 뛰었습니다. 그것만 뛰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은 11분을 뛰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12분을 뛰었습니다. 전날보다 1분만 더 뛴 건데도 굉장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은 성취감이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상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강렬하게 되고 싶은 그 상태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거나 원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잠이 듭니다. 낮에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나는 평생 동안 이 문제 하나만 생각한다. 오직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하겠다. 이런 각오로 천천히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짝 졸음이 오는 상태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깨어나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신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잠재의식을 통한 상상이나 몰입은 행동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생각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작은 성공에서 오는 성취감을 느껴봅니다. 그런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 긍정적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긍정 에너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집중과 신체 이완을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뇌파를 활성화하는 것이 잠재의식을 바꾸고 빠른 성공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무엇에 몰입하고 계시나요? 잠자기 전에 매일 어떤 생각을 하다 잠이 드십니까?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내가 상상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대로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언제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인생 각본을 새롭게 써야 합니다. 내 상상, 내 감정,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그것을 통제하는 순간 인생이라는 게임을 하나씩 클리어하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 게임에서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게임에서 신이 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